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김민주는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다리는 이미 8년 전 아버지의 분노로운 손에 영원히 묶여 있었고, 이제 심장의 고동조차 위태로워지는 이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돈 제발, 제 목숨을 살릴 돈을 주세요. 그 절규가 메아리칠 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 손길이 모든 운명을 뒤집을 열쇠였다. 그 남자는 이지훈이었다. 27살의 젊은 사진작가로 우연히 길을 지나던 그는 민준의 절박한 눈빛에 사로잡혔다. 괜찮으세요? 도울 일이 있을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부드러웠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 순간 지훈의 미소가 작은 빛을 비췄다. 지훈은 민준을 가까운 카페로 데려갔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준의 삶은 17살 때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 김태호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아들의 다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 민준이 학교 친구와의 은밀한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태호의 분노는 폭발했다. 내 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매와 발길질이 쏟아졌고 민준의 척추는 부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하반신 마비를 선고받았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병원비조차 내지 않고 사라졌고 민준은 홀로 휠체어를 타고 살아왔다. 지금 25살이 된 그는 희귀한 심장병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술비 5억 원, 그것이 그의 생사를 가를 금액이었다. 지훈은 그런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 대학 시절 지훈은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랑으로 가족의 냉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병이라며 치료를 강요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했다. 지훈은 사진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버텼다. 그의 카메라는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알아요. 지훈이 속삭이듯 말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공감의 다리를 놓았다. 그날 밤 지훈은 민준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약속했다. 돕겠습니다. 어떻게든요. 다음 날 지훈은 민준을 자신의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벽에는 검은 백과색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 한강의 물결, 그리고 숨겨진 LGBTQ 커뮤니티의 얼굴들. 지훈은 비영리 단체 무지개 다리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곳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GLBT 청년들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여기서 시작해보죠.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남기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는 거예요. 지훈의 제안에 민주는 망설였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냥 불쌍한 장애인일 뿐인데. 하지만 지훈의 열정은 민준을 움직였다. 그들은 함께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민준의 휠체어 위에서 그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지훈의 눈빛에 끌렸다. 지훈의 손길이 민준의 어깨를 스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이게 사랑인가?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8년간의 고립 속에서 그는 감정을 억눌러왔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촬영 중 지훈은 민준의 눈물을 포착했다. 이 눈물 뒤에 숨겨진 강인함이야말로 진짜예요. 그 말에 민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태호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돈이 필요하냐? 내가 그렇게 된 건 내 탓이야. 태호는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고 민준의 이야기를 이용해 동정심을 사려했다. 내 수술비 줄게. 대신 내가 치유됐다고 말해. 그 병이 고쳤다고. 태호의 제안은 민준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망친 거잖아요. 통화 후 민준은 지훈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했다. 지훈은 민준의 변화를 느꼈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그는 무지개 다리 모임에 민준을 데려갔다.
그곳에서 민주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트랜스젠더 청년, 레즈비언 커플, 그리고 HIV 생존자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야, 모임 리더가 말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속죄의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은 넘쳐 흘렀다. 입술이 스치듯 가까워졌지만 민주는 물러섰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어울릴까요? 스튜디오에서의 밤은 길었다. 지우는 민준의 사진 시리즈를 완성했다. 부서진 날개, 다시 펼치는 꿈 제목처럼 민준의 여정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자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증오의 메시지도 왔다. 장애인 주제에 동성애자? 역겹다. 익명의 댓글들이 민준을 짓눌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목소리, 종교단체의 시위, 그것들이 지훈의 작업을 공격했다. 지훈은 분노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숨기지 마. 하지만 민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지훈 씨, 포기하세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훈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연인 박준혁을 잃었다. 준혁은 사회의 압박으로 자살한 LGBTQ 활동가였다. 지훈은 그 트라우마로 사랑을 피해왔다. 민준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고백은 충격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몸이, 제 과거가 두 사람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고 눈물로 적신 키스. 그것은 그들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태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호는 펀딩을 방해하기 위해 민준의 병원 기록을 유출하려 했다. 내가 그렇게 사는 한 가족은 끝이야. 민준은 지훈과 함께 대면을 결심했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 태호의 집 앞에서 민준은 휠체어를 세웠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태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뭐냐?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그의 눈빛. 대면은 폭풍이었다. 태호는 과거의 죄책감을 토해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잃게 한 것도, 내 인생을 망친 것도. 그는 울었다. 민주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아버지, 변화하세요. 저처럼. 그날 태호는 일부 돈을 주기로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의 마음이었다. 그는 자유로워졌다. 펀딩은 성공했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전날 지훈과 민준은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남아요. 민준이 속삭였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찍었다. 우리 미래를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렸다. 지훈의 전 연인 준혁의 동생 박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지훈을 원망하며 민준을 공격했다. 오빠를 죽인 건 너 같은 사람들이야. 오해의 폭풍이 두 사람의 사랑을 위협했다. 수연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준혁 오빠는 사회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걸 반복하지 마. 민준은 죄책감을 느꼈다. 제가 지훈 씨를 아프게 할까요? 지훈은 수연을 설득했다. 준혁이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사랑으로 싸우는 걸 원할 거야. 세 사람은 무지개 다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 만남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민준의 수술은 성공했다. 깨어난 병실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복 기간,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를 쌓았다. 민준은 휠체어 예술가로 변신했다. 그의 그림, 지훈의 사진과 결합된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사랑의 날개. 서울 아트센터에서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태호도 조용히 찾아왔다. 미안하다, 아들아. 화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사회의 목소리도 변했다. 미디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LGBTQ 권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최종 고조는 지훈의 위기였다.
사진 작업 중 그는 교통사고로 다쳤다. 민주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훈 씨, 당신 없인 못 살아. 그의 절규가 지훈을 깨웠다. 회복 중 두 사람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결혼식은 작은 무지개 모임에서 열렸다. 한국의 법이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법 위에 있었다. 에필로그에서 민준과 지훈은 서울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았다. 민준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지훈의 카메라는 더 밝은 미래를 포착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민준이 웃었다. 지훈이 키스했다. 그래,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